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체험마을 557개소와 관광농원 15개를 대상으로 경관과 서비스, 체험, 음식, 숙박 이렇게 4개의 부분을 심사해서 46곳의 으뜸촌을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이 심사는요, 관광, 위생,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이 현장 심사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해서 심사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표적으로 강화군 도레미 마을, 연천군 세둥지 마을 등이 으뜸촌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으뜸촌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나 농촌 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 등의 정책 지원에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내용은요. 농촌 여행의 모든 것 웰촌을 검색하시면은 농촌 관광 포털이 나오는데 거기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은요. 양파와 감귤 그리고 김장철을 맞아서 배추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살펴보시죠. 과일 1,322톤, 과일과채 625톤, 일반 채소 5,990톤 들어왔습니다. 총 7,938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248톤 정도 적게 반입됐네요. 네, 다발무 반입 물량 보시죠. 519.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99.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79.73톤, 약 80톤 정도가 적게 들어온 상황입니다. 다발무 5톤 트럭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479만 3,810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700만 원, 최저가는 338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480만 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9,348원 떨어졌네요. 네, 다발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월 8일 576만 8,750원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락세 나타내면서 11월 10일까지는 계속해서 쭉 떨어지는 모양새였는데요. 430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479만 원대에서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갓도 보겠습니다. 81.61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90.84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물량이 적습니다. 9.231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청갓 2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4,867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41,1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6만 원대 시세를 형성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시세가 많이 하락했네요. 등락가 보시죠. 15,179원 떨어지면서 오늘 44,86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청가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11월 9일 36,221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11월 13일 어제였죠.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시세는 하락했습니다. 44,867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번엔 부추 보겠습니다. 72.23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78.8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6.5톤 정도 적게 반입된 상황입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2,278원, 최고가는 3,100원, 최저가는 2,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2,278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어제는 2,6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가격 떨어졌습니다. 343원 떨어지면서 2,27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부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보겠습니다. 11월 12일입니다. 3,029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다시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278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파입니다. 373.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398.8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줄었죠. 25.16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깐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38,446원, 최고가는 46,000원, 최저가는 3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44,000원대였네요. 오늘은 38,000원대인데요. 어제보다 가격 하락했습니다. 6,379원 하락하면서 38,446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깐쪽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1월 10일 67,000원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 가격 11월 11일까지 유지를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지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6,000원대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번엔 지난해 30일 동안의 평균가와 올해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16일 같은 경우는 올해 73,041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기록했죠. 그 이후로 간격이 줄어들긴 했지만요. 오늘 같은 경우도 38,446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는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충남 예산군입니다. 26,612원을 기록했습니다. 제주시는 29,730원. 충남 아산시도 보겠습니다. 32,48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서천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54,0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33,385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양파입니다. 양파 경매 시황도 확인해 보시죠. 양파 들어온 물량입니다. 716.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20.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203.9톤 정도 지금 적게 반입됐습니다.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725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807원, 최저가는 61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712원의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오늘은 시세가 올랐네요. 등락가를 보시면 13원 더 오르면서 72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양파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큰 등락은 없었습니다. 보시면 11월 8일 820원대였고요. 바로 다음 날 792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후로 비슷한 시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8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 평균가 올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래프가 지난해보다 밑에 있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725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무안군 511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한평군 579원을 기록했고요. 전북 고창군은 576원에 낙찰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안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1,133원을 기록했고요. 부안군이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613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채소 양파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수요일
가락동에서 살펴볼 채소는요, 한꺼풀 벗기면 벗길수록 그 안에 매력과 또 영양이 가득 차 있는 양파에 대한 소식 준비를 했는데요. 양파처럼 매력 덩어리 경매사님 모셨습니다. 바로 불러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농협 가락공판장에서 양파 담당하고 있는 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경매사님 너무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바쁘셨어요? 많이 바빴고 예.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또 경매사님들 저를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네, 자주 나와주세요. 경매사님 어때요? 예. 달빛 아래 우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경매사님 옷차림만 봐도요. 겨울이 오려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추우시죠? 일단 뭐 새벽까지 있다 보니까 많이 춥습니다. 예. 저는 어때요? 예. 한여름이신 것 같습니다. 전 아직 젊으니까요. 네. 아니, 저는 이제 가장 걱정이 됐던 게 사실 양파 하면은요. 지난주인가요? 정말 재고량이요. 거의 절반 이상이다. 그 정도로 좀 재고량이 너무 쌓여 있었는데 이렇게 좀 양파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은 얘네들도 혹시 못 팔고 재고량이 아닌가 그런 걱정부터 들더라고요. 예. 오늘 어떤가요? 들어온 반입량부터 좀 재고량까지 좀 꼼꼼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그 반입량을 뭐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10시 반 정도 돼야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요. 현재 지금 뭐 그 요번 주 어제까지 이제 들어온 양들 보면은 40대에서 이거 46대 정도 들어왔었고 5톤차 기준으로 그다음에 지금 톤수로 보면은 한 700톤에서 800톤 정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량을 지금 뭐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한 30%에서 40% 정도 이제 재고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번 주부터 이제 시세가 그렇게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지금 내리막길을 좀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아직까지도 30% 이상의 지금 재고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산지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양파를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또 이경화가 여기까지 달려왔고요. 우리 경매사님이 또 지금도 열심히 또 뛰고 계시는 거잖아요. 좀 힘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드려야만 되는데 일단 작년 대비 좀 이 정도 증가는 어느 정도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사실 이제 농가분들이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현재 이제 지금 작년보다 한 130% 이상 그 생산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우리 농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네네. 현재 그 재고 이런 소진에 있어서 이제 단가 같은 거 이렇게 형성되는 걸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요맘때 15kg 기준으로 이제 17,000원에서 18,000원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가격대가 움직였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9,000원대에서부터 11,000원대 사이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 출하주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네, 말만 들어도 얼마나 지금 마음고생이 심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입량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은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늘 형성된 경락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어제 이제 오늘 형성된 가격으로 보면 15kg 기준으로 9,000원에서부터 11,000원 사이에서 형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12kg 기준으로 보면은 5,500원에서부터 6,5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어제보다는 이제 소폭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이제 하락한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오늘 궁금한 게 사실 양파는요. 뭐 반입량이 늘어났다 또 재고량이 쌓여있다 해도 정말 좋은 품질의 양파는 제값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양파를 좀 갖고 오셨는데 좀 높이 보여주시겠어요? 한눈에 봐도요. 제가 마트에 가서는 이런 빛깔 못 봤는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양파예요. 오늘 들어온 품질 좀 체크를 해주시죠. 네. 요 근래 그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품위 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저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냉 먹은 것들이 이제 간간히 좀 비추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산지에서도 그 냉 먹은 것들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걸러내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 간간히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품질은 아직
아직까지 좀 양호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소비가 잘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예전에 비해서요, 이제 식재료뿐만이 아니라 양파는요, 웰빙의 붐을 타고 또 건강 생각하면서 많이들 건강 식품으로 또 이렇게 예. 챙겨서 드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점점 늘고 있다 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거든요. 예. 주로 어떤 곳에서 지금 현재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네. 지금 뭐 현재 김장철이다 보니까 그 주로 가정집에서 이제 많이 이제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집과 관계된 식자재 쪽으로 이제 많이들 지금 그 물건들이 이제 그 반출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양파에 대해서 좀 꼼꼼히 짚어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좋은 양파를 좀 이렇게 한두 개 사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은 좀 이렇게 망으로 많이들 또 사시잖아요. 예. 네, 두고두고 먹는 또 식재료 중에 하나가 양파인데 그걸 또 잘 보관해야지 잘못 보관하면 또 짓무르기 마련인데요. 좀 보관하는 좀 정보를 좀 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보편적으로 보면 냉장고에다 이렇게 까서 많이들 보관하시는데 그렇게 보관하시는 것도 무난하긴 하시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장 그 선도 있게 그 보관을 하시려면은 신문지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 서늘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늘하게. 저도 양파 사가지고 제가 다 까가지고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일단은 선도면에서 나중에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교민사님 사실 지금 재고량, 반입량이 너무 늘어서 사실 지금 현재도 잠 못 이루시는 농가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양파가 좀 맛있는 양파, 그래 양파 좀 먹어보자 싶을 정도로 우리 경매사님이 양파 광고 짧게 부탁드릴게요. 아삭 소리 한번 들려주시죠. 하나, 둘, 셋. 이 소리입니다. 좀 몇 개 느껴지는데. 네, 오늘 경매상가, 네, 안 씹으시네요. 경매상가 꼼꼼히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주 나와서 좀 양파에 대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가락동에서 양파에 대한 경매 상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도 30% 이상 좀 재고량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우리 양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산지에 계신 분들 오늘도 잠 못 이루신다고 하니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는요, 가락동에서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하상우 경매사가요, 양파를 정말 사과처럼 씹어먹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맛 좋은 양파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농협품목연합부 김정호 팀장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뭐 일단은 양파 현재 반입량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편입니까? 이제 올해 11월 상순 양파 일평균 반입량이 819톤 수준인데요. 네. 작년에 639톤에 비하면 약 28% 늘어났습니다. 11월 같은 기간 28%나 증가했다면 가격은 얼마나 떨어졌을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예, 같은 기간 상순 기준으로 양파 1kg이 지금 724원 정도 되는데요. 네. 작년 동기간이 1,093원이니까 약 34%가 하락했습니다. 34%면 좀 많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앞으로 뭐 양파 반입량이나 시세를 좀 전망해 봤을 때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자, 올 한 해 양파 농가의 힘든 상황은 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호 팀장이 안타깝게도 이 수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자, 내년 수확을 위해서 현재 양파 농가들은 또 어떤 작업들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양파 중망 생종까지 11월 상수까지 대부분 정식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관리가 중요한데 양파 관리로서 녹균병 같은 방제 관리하고 뿌리 활착이 잘 될 수 있도록 수분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이번 양파 정식 기간에요, 최근에 이 개발된 양파 기계 정식 시연회가 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양파 기계 정식이 활성화되면 뭐 노동력이나 시간이 절감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인건비 같은 작업비는 상당 수준으로 줄어들고 또 이 기계가 할 수 있는 그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손 절감 효과로 따지면 약 91%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손 절감 효과가 무려 91%요? 예.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정식 시연회를 개최한 지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남 무안의 양파 주산지 조합장을 맡고 있는 김민남입니다. 네, 뭐 반갑습니다. 양파 주산지 하면 또 무안이 빼놓을 수 없잖아요. 먼저 뭐 양파 생산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생산량 어떻습니까?
네, 2018년 6월에 수확한 중만생 생산량이요. 네. 우리 지역에서 약 56만 톤 정도로 뭐 지난해보다 조금 많아진 그런 상태이고요. 네. 전국 생산량의 10%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요, 17%요? 17%입니다. 17%요. 전체 생산량의 한 6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양파 농가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러 노력이 있고 최근에 양파 기계 정식 시연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연회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반응이 좋은 정도가 아니고 예. 네. 모든 농가들이 무조건 기계 정식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양파 기계 정식을 보급하려는 이유가 분명히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걸까요? 네. 현재 우리 무안군에서는 양파 기계화율이 전체 재배 면적의 23% 정도로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10헥타르당 평균 수량이 전국 평균 수량이 6,640kg 정도 되는데요. 네. 여기에 못 미치는 뭐 주산단지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은 5,000kg 정도를 기록하며 소득이 하락하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무안군에서 농업인들을 분석을 또 해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 부족 문제로 외국 인력에 의존하다 보니 네. 작업비가 일일 기준에서 12만 원 정도 소요되고 인건비 때문에 농업이 아주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양파 기계화 정식 시연회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이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기존 농법과 비교했을 때 기계 작업으로는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첫 번째, 우리 지역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인건비가 일일 기준에서 한 사람당 12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네. 기계 한 대당 하루에 20명 정도 할 수 있는 일을 기계 혼자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계 뭐 마모비, 뭐 연료대 이런 걸 감안하다 보면 농작업비가 관행농법에 비해서 한 70% 정도 절감이 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노동력 절감이나 비용 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걱정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무안에 65세 이상 고령 농가들이 70%를 차지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고령인 농업인들이다 보니까 기계 작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계값이 또 한 대 3,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네. 우리 군에서 기계 정식을 농업인들한테 유도를 하고 있지만 고령화되다 보니까 기계를 조작하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기계를 조작하기가 힘든 편이어서 우리 농협에서는 이런 작업을 좀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 농작업 대응을 지금 농협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금년에도 뭐 8농가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뭐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호응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무안양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양파를 재배를 못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강원도 지역까지 지금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그 양파를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기에 유산균 양파, 뭐 항토 게르마늄이 우리 지역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고 또 해풍을 맞고 있어서 특수한 양파를 만들어 내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유산균 양파를 만들어 내려고 기계 정식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총 재배 면적의 30%
기계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농가들이 따라준다라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무한 양파의 활약, 발전 계속해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농협 김민합 조합장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양파를 위해서 산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생산된 양파, 소비자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문제는 현재 소비 상황이 좀 녹록지는 않다고 그래요. 예, 그 양파 가격이 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요, 뭐 양파즙이나 양파 주스 많이 드시던데요. 예, 이 양파는 그 건강 채소 10대 채소에 항상 들어가는 정말 좋은 채소입니다. 네. 양파는 이제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 지방을 분해시켜 가지고 동맥경화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 좋고요. 네. 인슐린 분비도 촉진시켜서 당뇨병에도 좋고요. 네. 그리고 해독 기능도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근데 이 양파는 가장 큰 특성이 이 좋은 물질들이 겉표피, 주황색 표피 쪽에 많이 몰려 있어서 이게 또 물질이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씻어버리고 까버리고 이러면 좋은 성분이 많이 놀쳐지는 거죠. 예. 그래서 통 양파를 드신 게 좋아서 양파즙이나 양파 주스가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몰랐던 사실입니다. 껍질째 아, 먹어도 그러네요. 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겉은 많이 벗겨냈거든요. 그렇죠. 거의 하얀 부분도 사실 조금 물러있으면 벗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경남 산청군에서 양파를 대만으로 수출해서 농가 소득을 또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양파 같은 경우 주요 수출국이나 수출량 어느 정도 되는 상황입니까? 예, 수출량이 많지는 않지만 6월부터 10월까지 집계를 해보면 약 2,800톤 정도 되는데요. 네. 그중에 1,600톤 정도가 대만이고요. 예. 태국, 말레이시아 순으로 지금 수출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수출을 하는 이유는 농가 소득 안정과 증가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남 함안군에서는요,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으로 쌀에 이어서 이 양파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농업인 월급제, 사실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떤 개념이죠? 이렇게 농업인 월급자로 하는 게 수매 금액을 미리 좀 이제 그 농번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육기에 좀 월별로 쪼개서 미리 주고 수확이 되고 나면 이것을 다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가 같은 경우는 생산비가 들어갈 것이고 생활비가 들어갈 텐데 이걸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으니까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농가에게 확실하게. 자, 마지막으로 올해 양파 농가 정말 힘들었잖아요. 내년 양파는 또 어떨까 궁금해지는데 2019년산 양파 재배 면적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지금 2019년사니까 지금 현재 재배가 들어간 내년 출하 예상 양파의 재배 면적이 22,500헥타에서 24,000헥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예. 이는 이제 전년보다는 9에서 15% 줄어든 면적인데 평년보다는 7에서 14%가 많은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렇군요. 많습니다. 좀 올 한 해 양파 농가 힘들었던 만큼 이 소득도 좀 안정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오늘의 채소 양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일 거래된 과일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품목은 딸기입니다. 오늘 9.7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32톤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1.6톤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딸기 중에서도 장희 품종이고요.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4,526원입니다. 어제는 38,216원의 평균가였는데요. 어제와 비교해서 6,310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9일 56,000원 가격이 이어지다가 11월 13일 어제 4만 원까지 하락했고요. 오늘 가격 다시 반등되면서 47,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고가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평균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7일부터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3일 59,800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소 하락하면서 44,000원의 평균가에 오늘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확인할 품목은 사과입니다. 176.5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0톤가량 들어왔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36.12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미얀마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3,298원입니다.
어제는 38,315원이었고요. 어제와 비교해서 5,017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11월 초 3만 원대 가격이 이어지다가 어제 5만 5천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 오늘 가격이 떨어지면서 4만 3천 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평균가입니다.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인데요. 10월 26일 27,2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한 달간 가격 중에서는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은 33,298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다래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4.232톤입니다. 어제는 10.99톤 들어왔는데 어제보다는 6.758톤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참다래 그린키위입니다. 10kg 상품 평균가 26,447원입니다. 어제는 26,903원이었고요. 어제와 비교해서 456원 하락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2만 원 중후반대의 가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29,000원으로 최근 일주일 가격 중에 가장 높았는데요. 어제보다는 2,000원가량 떨어지면서 27,000원의 최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이고요. 자, 10월 16일 12,700원대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달간을 놓고 봤을 때 계속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26,400원대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단감 중에서도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27,71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7,273원이었고요. 437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신고배입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7,621원입니다. 어제는 34,600원대에 거래가 됐는데요. 어제보다는 2,935원 상승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요. 최근 제철을 맞이했습니다. 감귤입니다. 감귤 반입량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귤 같은 경우는 오늘 451.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82.7톤이었는데 어제와 비교해서는 69톤가량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온주 품종이고요. 10kg 상품 평균가는 19,974원입니다. 어제는 24,481원이었는데 어제보다는 507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가격입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8일 14,900원대였는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어제는 2만 원을 돌파했고 24,4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늘은 소폭 하락한 19,974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30일의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상품, 이 점선이 지난해, 이 실선이 올해인 상황입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높은 가격에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19,900원대에 거래가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주시는 16,340원이고요. 제주 서귀포시는 14,20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이 감귤의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수요일 가락동에서 살펴볼 오늘의 과일은요. 새콤달콤의 대명사 바로 제 옆에 펼쳐져 있는 귤입니다. 아마 가락동의 지금 최고의 인기 스타가 바로 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귤을 꼼꼼하게 설명해줄 가락동의 최고 인기 스타 경매사님을 모셨습니다. 귤같이 아주 상큼한 남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국 최고 시설 잘하는 농협 가락공반장 최고 경매사 강남규입니다. 네, 그림은 바로 남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기 스타는 바로 귤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예, 비슷합니다. 인기 스타는 뭔가 좀 비슷한 좀 이런 점들이 있어요, 공통점이요. 네, 같은 학렬입니다, 저는. 네, 네. 경매사님 보면서 느끼는데 이제는요, 제가 지금 자리가 지금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유롭고 지금 자세 보셨죠? 굉장히 여유로운 한 30년 지기 MC님을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네, 좀 알아보시나요? 좀 이렇게. 요새 그 학원 등록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학원. 네. 알아보고 있어요. 백근곤 아나운서가 아주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누구보다도 이 농산물에 대해서 잘 아시고 말씀 잘하시고 목소리도 큐 한번 해주세요. 네, 목소리는 목욕탕 목소리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근곤 아나운서가 아주 긴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기 스타 감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지금
반입량 부분인데 어디 지금 귤이 사실 가장 지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반입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예. 물량 반입량은 이제 극조생이 끝나면서 이번 주는 한 10% 정도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산지 쪽하고 그 우리 저 판매 쪽에 시세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출하는 좀 주저주저 하시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음 주부터는 물량은 확실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좀 이렇게 바뀌는 좀 그런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조금 예. 주춤한 모습이지만요. 네. 말 그대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제철 맞은 감귤은 이제 점점 반량은 늘어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자, 가장 중요한 이제 경락가 이제 경매 상황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시세는 전년하고 이제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만 그 산지에서는 5kg 기준으로 평균 단가를 11,000원대를 예상을 하고 시세도 그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락시장이라든지 전국 도매시장 현황은 9,000원대 언저리를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요일부터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금요일부터는 어느 정도 지금 그 유지를 할 것으로 적정하게 유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 이후 주말 이후 물량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 더불어서 좀 좋은 시세까지 좀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감귤 이제 뭐 산지에 계신 분들은요, 고사리 손도 빌릴 만큼 가장 바쁜 하루를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렇죠, 네, 바쁘죠. 바쁘기 때문에 그만큼 자식처럼 잘 킨 우리의 감귤 품질은 어떻게 좀 제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일단 얘기해 극조생부터 주세요.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극조생 올해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요. 사실은 그 부패가가 없었습니다. 부패가 없었던 이유는 뭐 날씨도 도와줬겠지만 역시 후숙을 하지 않고 출하를 해서 굉장히 지금 소비자들이 인기가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당도가 좋았습니다. 사실은 당도가 좋다기보다는 산이 많이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당도가 좋아 보였죠. 소비자들이 입에 넣으면 당도를 굉장히 확실하게 느꼈었습니다. 극조생을. 예, 실질적으로는 당도는 9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산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당도가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인식이 돼서 잘 팔렸어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 수확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농장에 있는 것을 다 수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색택 정도를 가지고 그 표면에 있는 것만 따로 지금 출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햇빛이 들어가서 표면이 이렇게 예뻐지면 그때 2번, 3번 이렇게 출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팁이고요. 만약에 그걸 몽땅 따가지고 출하를 하셨다 그러면 당도도 제각각이겠죠. 네. 그 다음에 그 품위도 제각각입니다. 색깔도 제각각이고 빛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감귤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좀 다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들고 이제 감귤 좀 높이 보여주시면은 네. 한눈에 봐도 빛깔뿐만이 아니라 그냥 광이 나요. 네. 네, 이런 감귤은 당연히 당도도 높겠죠. 지금 이제 조생이라 당도는 높은데 산이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을 좀 보여주시죠. 네네. 산이 아직 빠지지 않아서 지금 당도가 가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극조생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산이 좀 많이 빠지면 당도가 높아 보이는데 네. 실질적인 당도는 높습니다. 그렇지만 산이 같이 있기 때문에 당도가 그 극조생보다는 못한 걸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당도가 좋습니다. 예. 맛을 볼게요. 좀 산이 빠지니까 신맛을 좀 걷어내고 지금 그랬기 때문에 뭔가 당도가 많이 올라가고 보니 신맛이 빠졌기 때문에 더 달게 느껴진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앞으로 가면서 당도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시지 않나요? 조금 약간은? 맛있어요? 없어서 못 먹어. 없어서 못 먹고 와, 지금 이렇게 적당히 새콤. 좀 쳐요. 좀 싱거워지셨어요. 레몬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약간 싱겁다. 이게 이제 당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네. 저도 좀 말 좀 할게요. 새콤 달콤한 맛이 같이 나는데 너무 MC 욕심을 내세요 지금. 근데 저는요 귤은요 이렇게 적당히 좀 새콤하고 달콤함이 같이 좀 어우러져야지 귤 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말 그대로 가장 맛있을 제철입니다. 여러분들 감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좀 자주 나오셔서 주인공이 우리 감귤 더 많은 정보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감귤에 대한 좀 경매상황 짚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은요 시세가 조금 떨어진 듯 하지만요 말 그대로 다음 주 넘어갈수록 좋은 가격을 더 유지한다고 하니까 우리 감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요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이경화 팜캐스터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감귤 지금 인기 스타입니다. 네. 뭐 품질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또 며칠 전에는 북으로 또 이 감귤이 보내졌죠. 그랬었죠. 네, 맞아요. 소비자 반응이 참 좋다고 하는데 근데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뭐 제주에서는 감귤 수확기를 맞아서 국민 수확단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뭐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제 국민 수확단은 제주 농촌 지역에서 감귤을 수확하거나 혹은 네. 이제 농협 APC에서 선별 포장 작업 등을 하는데 이제 그 같이 참여한 인력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제주도가 아닌 육지 쪽에서 모집이 될 거고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왕복 항공료 그리고 숙박비 그 이외에 별도로 일당이 지급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수확단 저도 참 관심 있게 지켜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감귤 수확기에 그만큼 일할 분들이 일손이 그만큼 적은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은 아무래도 계속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예. 농가는 계속 고령농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구가 계속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제주도의 최대 농번기는 11월, 12월 감귤 수확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지금 많이 부족해서 제주도 입장에서는 한 15,000명 정도까지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감귤 수확을 위해서 국민 수확단뿐만 아니라 박람회 같은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박람회 중에서 감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 대회가 있었습니다. 발표 대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지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서귀포 소재에 있는 감귤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수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이번 주 월요일에 감귤 소비와 유통 트렌드 발표 대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반응이 네. 좀 어땠나요? 뭐 여기에서 최근에 그 감귤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네.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수입 과일이 또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런 게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중앙청과에서 유통에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뭐 그다음에 트렌드, 그다음에 신품종 소개 등이 있었는데요. 뭐 신품종에 대한 관심은 뭐 꾸준히 있습니다만은 수확철이어서 그런지 유통 과정에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유통 과정에 관심이 많았다. 아니 근데 박사님은 그 중에서도 신품종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품종들을 좀 선보이셨습니까? 그쪽 최근에 그 품종 개발이 많이 되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감귤의 육종 역사가 좀 짧아요. 한 20몇 년에 불과해서. 그래서 이제 보급되고 있는 품종은 이제 하래조생이라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품종이죠. 네. 지금 나오고 있는 품종은 이제 조생 그 노지 감귤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그것보다 좀 당도가 좀 높고 산이 일찍 빠져서 소비자가 좀 더 좋아하는 품종을 소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민양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네. 아주 작은 품종인데요. 30g 정도 해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에는 이제 가장 작은 품종인데 아주 당도가 높아서 그 소비자한테 그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러한 품종. 이거는 또 소가형이기 때문에 요즘 그 소포장 유통 트렌드에 또 맞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품종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뭐 소비자 트렌드에 맞춰서 품종을 개발 중이신데, 근데 소개해주신 이 신품종이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 그 감귤이 그 품종이 그 보면은 지금 한 노지 감귤이 사실 그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노지 감귤이라고 하는데 이게 면적 기준 한 80%가 돼요. 그 다음에 뭐 망감류라고 해서 천양, 한라봉 이게 한 20% 되는데 네. 우리가 예전보다는 많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품종이 좀 단순합니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러한 품종들을 다양하게 보급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급 측면이라든지 다양성 측면이라든지 그런데 농가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준다면 농가에서도 기뻐할 것 같은데요. 농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하래조생이 최근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노지 감귤하고 비슷하다 했는데 점차 이제 재배해본 분들이 맛있고 산도 일찍 빠져서 소비자들이 좋아하더라 해서 점차 많이 찾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미니양 같은 경우에도
육지 소비자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생산자분들도 점차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전화 연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연구소의 윤수연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앞서 저희가 언급을 했던 감귤 소비 및 유통 트렌드 발표 대회는요, 박람회,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 행사 중에 하나였는데 어제 이 박람회가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번 박람회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까? 예, 지난해 13만 명 정도가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이번에 한 2만 명 늘어서 15만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귤 산업과 관련된 생산, 유통, 자재 업체가 한 180여 개가 오셨고 또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수입이 점차 늘어나는 이 농산물 시장에서 제주 감귤의 이제 그 안정적인 생산과 이런 구조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가 논의가 되었고요. 예. 뭐 상당히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호주 음식협회하고 제주 와이너리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 약 5건의 MOU가 체결되면서 수출 기반도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제주 감귤 앞으로 시세는 좀 어떨 걸로 보시나요? 출하량도 늘어나고 네. 사과 배가 좀 생산량 적은 기회도 있고 해서 가격도 강보합세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은 제주 감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이어지는 순서는 집중 분석 나옵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집중분석 나우. 오늘은 김장철을 맞이해서 이 배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 전체 반입량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총 128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83톤이었는데요. 어제보다는 103.9톤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고가는 6,000원, 평균가는 4,825원이었습니다. 어제는 4,777원의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4,825원, 어제보다는 48원 상승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가입니다. 11월 9일 6,519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4,000원대의 가격이 쭉 이어졌습니다. 오늘 4,825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선이 지난해 그리고 이 실선이 올해인 상황입니다.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5,885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기간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난해와 올해 가격이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4,825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소폭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강원 춘천시는 3,753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강릉시 4,629원이고요. 충북 단양군 3,850원. 전체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강릉시가 6,8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평균가도 강릉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4,629원이었고 아산시는 3,907원, 고창군은 4,239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절임 배추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20kg 상품 기준이고요. 절임 배추는 최고가 25,000원, 평균가는 24,109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평균가는 23,879원이었는데요. 오늘은 24,109원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는 230원 높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2만 원 중반대의 가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의 가격을 두고 봤을 때는 계속해서 25,000원의 최고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평균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일과 올해 7일 평균가인데요. 이 점선이 지난해 그리고 이 실선이 올해인 상황입니다. 절임 배추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소폭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25,000원의 평균가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24,109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했을 때 소폭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임 배추 전남 해남군은 24,720원의 평균가에 산지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충북 괴산군입니다. 22,907원의 평균가에 거래됐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는요, 김장의 필수 재료죠. 배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곧 김장철인데요. 먼저 올해 김장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주말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으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김장은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거의 절반을 차지할 걸로 보이고요. 예. 지역별로 굳이 구분해 본다면 서울, 경기, 강원, 충청은 11월 중하순에 집중되고 이제 영남과 호남 지역은 이제 12월 상순에 많이 담글 걸로 예상됩니다. 김장 시기가 또 지역별로 약간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배추 수급도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 배추의 수급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올해 가을 배추 생산 예상량은 약 133만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는 작년보다 2%가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김장 수요 감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수급에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수급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을 보인다고 해서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이 부족 상황에 대비할 뭔가 계획이 있긴 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은 단기간에 대해서는 농협 출하 조절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비축을 해서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방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농협이 계약한 계약 물량이 4만 8천 톤 정도 됩니다. 이 물량을 이제 김장이 끝나는 12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출하해서 김장이 끝나면 배추 가격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때를 좀 미리 대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비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가을 배추의 작황 상태는 어쩐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을 배추는 이제 정식기에 좀 비가 자주 왔었고요. 그다음에 생육기에 좀 계속 추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결구도 늦고 이러다 보니까 출하도 한 열흘 정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저온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병충해가 적어서 좀 건강하고 좋은 상품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가을 배추 이 포전 거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인가요? 올해 고랭지 배추 가격이 좋다고 한번 브리핑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고랭지 배추 가격이 좋아서 거래 초기에는 작년보다 한 10% 늘어난 평당 한 7,000원 내외가 형성되다가 최근에 이제 가격이 꾸준한 수준으로 작년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정리가 되니까 그 가격이 계약 가격이 좀 유지가 되면서 일부는 또 계약 파기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계약 파기 사례, 하향 안정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배추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장철 배추 도매 가격, 김장철의 도매 가격은 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11월 상순 이제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5,486원인데요. 이는 작년도 4,280원하고 비교한다면 약 28% 정도 높은 가격입니다. 중순 이후에도 10kg 망 기준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는 작년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김장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이제 김장이 식생활 변화도 있고 시판 김치를 사서 드신 분도 많고 해서 점점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장 규모는 전반적으로 약 110만 톤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24.4폭이었거든요. 올해 한 폭이 줄어서 23.4폭이 정도로 추정됩니다. 4인 가구 기준 한 폭이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올해 김장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현재 수준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28만 원 내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김장 채소류, 그러니까 배추, 무 등이 전반적으로 공급 여건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김장 비용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김장 시기를 여쭤보긴 했는데요. 근데 지역별로 김장 최적일도 따로 좀 있을까요?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점점 늦어지는 경향인데요. 강원 춘천 지역이 11월 17일, 서울은 11월 29일, 그리고 대전이 12월 1일, 대구가 12월 4일, 광주가 12월 10일, 부산이 12월 30일 정도로 이렇게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뒤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강원도는 11월 17일인데 부산은 12월 31일이니까 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시판 김치 상황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판 김치의 이 구매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3년도에는 약 8% 정도가 시판 김치 구매 비율이었는데
2017년 들어가면서 13%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홈쇼핑이나 온라인 판매가 약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시판 김치의 주요 구매 사유는 필요한 시기에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김치 담그기가 번거롭고 바쁘거나 또 이제 직접 담글 때보다 비용이 싸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품질이 균일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주요한 요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김장이 아니라 금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무섭다, 김장이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소비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행사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농협에서는 이제 전국에 약 2,200개의 한화로마트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김치, 주재료, 부재료 등을 시판 가격 대비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절임 배추가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임 배추도 약 38,000박스를 미리 준비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11월 중에 공급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직거래 장터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를 통해서 좀 직거래 비율을 높여서 구매 또 좀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김장 문화 확산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행사도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행사들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행사만 소개해 드린다면요. 네. 11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국민 행복 나눔 김장 축제가 열립니다. 여기는 우리 여성 농업인 1,500명과 그다음에 우리 농협 중앙 회장님과 농식품부 장관님들이 참석하셔가지고 2만 포기를 현장에서 담궈서 우리 소외 계층에게 바로 나눠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할 거고 2만 포기요? 예, 현장에서 담근 것만. 그리고 부대 행위로서 이제 우리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 김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홍보관도 만들어질 거고요. 네. 이거와 전혀 별개로 TV 방송이라든지 일간지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김치의 효능 그리고 김장 담그는 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50대 이상 주부들이 김장을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요즘은요, 그 주부들이 포장 김치를 찾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 젊은 층 중에서 또 이 김장을 하는 셀프 김장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셀프 김장족이요? 네, 소량을 이제 김치를 담그는 거죠. 사서 먹는 게 아니라.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고춧가루 모아져 있는 거나 네.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해볼만 합니다. 절임 배추도 굉장히 요즘은 잘 돼 있고요.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김장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배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소매가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1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농축산물 소매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농산물 소매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가을 배추 한 포기 상품 소매가는 평균가 3,045원이고요. 최고가는 4,000원, 최저가는 2,0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와 비교해서는 82원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가을 무입니다. 한 개 상품 소매가는 평균가 1,674원, 최고가는 2,500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역시 26원 하락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쪽파입니다. 1kg 상품 평균가는 4,794원이고요. 최고가는 5,960원, 최저가는 3,300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58원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당근, 무세척 1kg 상품 소매가 최고가는 6,130원, 평균가는 5,146원, 최저가는 3,6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가격 5,146원의 소매가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고춧가루입니다. 1kg 상품 소매가 최고가는 41,180원, 평균가는 31,742원, 최저가는 2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1,742원, 어제와 오늘 같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신고배입니다. 10개 상품 소매가입니다. 최고가는 43,000원, 평균가는 33,770원, 최저가는 2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가격 비교해보면 50원 상승한 33,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단감입니다. 10개 상품 소매가 최고가는 15,000원, 평균가는 9,441원, 최저가는 6,660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185원 상승한 9,44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고구마 1kg 상품 평균가는 5,208원이고요. 최고가 7,100원대, 최저가는 3,6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평균가 비교해보면 55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느타리버섯 100g 상품 평균가는 974원입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 974원이고요. 대파 1kg 상품 3,383원입니다. 평균가는 6원 상승했습니다. 방울토마토 1kg 상품 평균가 6,718원이고요. 48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사과 후지 10개 상품은 22,660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변동 없는 22,660원의 가격입니다. 이어서 새송이버섯은 100g 상품 485원이고요. 485원의 100g 상품 소매가 가격입니다. 이어서 1kg 상품 생강 가격은 12,448원입니다. 어제와 비교해서 289원 상승했습니다. 네, 축산물 소매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이고요. 오늘 8,326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한우 불고기입니다. 오늘 4,357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는 소폭 올랐습니다. 돼지 삼겹살 100g 기준 같고요. 오늘 1,852원에 판매됐네요. 네, 마지막으로 돼지 목살도 보겠습니다. 11월 14일 수요일 오늘 1,81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는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네,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농협품목연합부의 김정호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내일 7시 이 시간에는요. 비트와 바나나 그리고 홍고추의 시세 정보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